안녕하세요. 디허니포터입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의 두 번째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는 1999년 처음 개장했으며 탐험을 테마로 하여 여러 다양한 랜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티워크를 입장하시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왼쪽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의 상징인 등대를 향해 걸어오셔서 입장표를 직원에게 스캔받고 사진을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을 하시면 포트 오브 엔트리로 여러 기념품 가게와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커피숍, 스타벅스, 그리고 시나봉이 있습니다. 그럼 갈래길에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동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어린아이들과 여행하시는 거면 수스랜드가 있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큰 아이들과 어른들만 하는 여행이면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마블 슈퍼히어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블은 디즈니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파크에 랜드식이나 있을까요? 그건 디즈니가 2009년에 마블을 매입한 거고, 이 랜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94년에 유니버설이 마블의 캐릭터들을 테마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미시시피 강의 동부 쪽에 있는 테마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계약을 해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에는 마블 캐릭터 관련 어트랙션은 없고,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 어벤져스 캠퍼스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마블과는 조금 다른 결로 다가오는데요. 영화를 토대로 한 랜드가 아니고 8, 90년대의 만화책으로 나온 마블 캐릭터들로 만들어놔 색감도 더 강렬하고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장면들을 랜드 곳곳에 배치해놨습니다. 여기는 3D 다크라이드인 더 어메이징 어드벤처 오브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이 라이드가 1999년에 처음 오픈했을 당시 아주 혁신적인 라이드로 평가받았으며 지금도 세월이 주는 촌스러움 하나 없어 보입니다. 대기라인은 피터 파커가 일하는 신문사인 데일리 뷰글의 사무실과 사진 현상하는 다크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라이드는 차량을 타고 스파이더맨과 함께 도심을 누비는 4D 다크라이드입니다. 닥터둠즈 피어폴은 드랍 형식의 라이드로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낙하하는 스릴 라이드입니다. 더 인크레더블 헐크 코스터는 아주 빠른 속도의 롤러코스터로, 이 라이드는 핸드폰 및 소지품은 모두 락커에 맡기셔야 하고 입장하시면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작은 락커는 라이드 동안은 무료이고 조금 더 큰 락커는 추가 금액을 내셔야 하니 유니버설에 놀러 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작은 가방을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빠르고 스릴 넘치는 라이드로 키 제한도 파크에서 가장 높은 138cm는 되어야지 탈 수 있습니다. 옆 랜드는 옛날 코믹 스트립과 만화를 다룬 툰 라군입니다. 이 랜드는 옛날 미국의 코믹 스트립 캐릭터들을 모아놔서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신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 조금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믹 스트립에 들어온 느낌이 들게 강렬한 색감들과 스피치 버블이 있어
포토스팟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주로 물과 관련된 라이드가 있습니다. 포파이엔 블루토스 빌지렛 바지스와 더들리 두라이트 립소폴즈가 워터라이드로 거의 홀딱 젖을 수 있는 만큼 우비와 샌들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운 여름에는 올랜도 날씨가 워낙 더우니 젖은 채로 다니는 것도 놀이공원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선선한 계절에 젖으면 처음에는 조금 참다가 결국에는 옷에 큰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타시길 바랍니다. 스컬 아일랜드 레인 오브 콩은 킹콩의 영화를 주제로 한 라이드입니다. 다크라이드로 대형 오픈 버스를 타고 스컬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줄거리입니다. 화면이 양옆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개를 여기저기 돌려도 어딘가에는 생동감 있는 액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라식 파크에는 2021년에 오픈한 주라식 월드 벨로시코스터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 역시 모든 소지품을 락커에 맡겨야 하는데요. 그래도 최신 라이드다 보니 락커가 줄의 중간에 있어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어깨로 내려오는 게 아닌 랩바로 고정하는 형식으로 라이드 몇몇 부분에서 에어타임을 느낄 수 있어 스릴이 2배로 전해집니다. 나는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급발진과 하강이 반복되며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 시속 110km의 속도까지 닿다 보니 롤러코스터를 잘 못 타시는 분은 무서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센터는 실내 공간으로 라이드는 없지만 기념품 가게와 식사를 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게 그리고 공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인터랙티브 공간입니다. 보통 벨로시코스터를 못 타거나 안 타는 일행분들이 기다리면서 구경하거나 쉬는 공간으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실내이다 보니 더위나 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니 알고 가신다면 필요하실 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 좋아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은 이곳이 공룡 박사 흉내를 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공간입니다. 너서리에서는 공룡알들을 관찰할 수 있고 공룡알을 엑스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기계로 여러 검사를 할 수 있어 공룡 매니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공간입니다. 다음 라이드로는 주라기 리버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공룡 사이를 뚫고 나와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플룸 라이드 형식입니다. 내려오면서 아주 큰 물보라를 만들며 홀딱 젖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앞뒤 그리고 옆에 타신 분이 안 젖었다면 내가 젖는 라이드로 복불복으로 젖습니다. 보통 젖을 수 있는 라이드 옆에는 피플 드라이어라고 7, 8불을 내고 약 3분 동안 전신을 말릴 수 있는 드라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말려지는 것은 아니니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우비를 입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캠프 주라식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놀이 공간입니다. 로프로 만들어진 방대한 공간을 누비며 흔들다리도 건너고 여기저기 탐험하며 다닐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에너지 방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부모님에게는 잠시의 휴식 시간이 됩니다. 보통 7세부터는 혼자 다닐 수 있고 그보다 어리면 어른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총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홀딱 젖어서 나오는 친구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금방 마르지만 겨울에는 해가 떨어지면서 추워질 수 있으니 들어가시기 전에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그스미드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에 처음 생긴 공간으로 호그워츠 학생들이 즐겨 찾는 마을인 호그스미드와 호그워츠성 그리고 호그워츠 익스프레스 기차가 있습니다. 라이드로는 다크라이드인 해리포터 앤 더 포비든 저니, 순환 롤러코스터인 플라이드 오브 더 히포그리프 그리고 파크에서 가장 핫하고 웨이트도 긴 해그리드의 모토바이크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앤 더 포비든 저니는 호그워트 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라이드에 입장하시기 전에는 가방과 큰 소지품은 락커에 맡기셔야 합니다. 대기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거리가 많아 해리포터 덕후시라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 짧으면 빨리 지나가야 해 아쉬움까지 느껴집니다. 라이드는 해리와 친구들과 함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퀴디치 경기장도 지나고 디멘터들도 물리치는 줄거리로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타시길 바랍니다. 플라이트 오브 더 히포그리프는 입문 롤러코스터로 용감한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해그리드의 매지컬 크리처스 모토바이크 어드벤처는 2019년 오픈한 라이드로 아직도 최고의 인기와 웨이트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줄이 너무 길어 항상 스킵했었는데요. 이번 여행에 처음 타보고 왜 줄이 긴지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 오픈런을 하면 이 라이드와 벨로시코스터로 많이 줄을 서시고 빠른 속도의 코스터인 만큼 가방과 큰 소지품은 락커에 맡기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줄은 호그워트 성의 포비든 저니처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라이드 줄거리를 위한 빌드업이 있습니다. 해그리드의 모터바이크를 타고 포비든 포리스트를 지나가는 줄거리인데요. 바이크 쪽과 사이드카 쪽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대중적으로는 바이크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바이크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카가 편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스피드로 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느낌으로 현재로서 플로리다에서 가장 긴 트랙을 갖고 있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웨이트 시간이 견디실 수 있는 시간이라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라이드이니 꼭 타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타면 뭔가 더 신비롭고 스릴도 넘쳐 기회가 되신다면 저녁에도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그스미드 스테이션에서 타는 호그워츠 익스프레스는 투파크 티켓이 있으신 분만 타실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기차를 타고 옆 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다이에곤 앨리의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에 내리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파크에서 구경을 다 하신 후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넘어갈 준비가 되시면 마지막으로 호그스미드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수스랜드는 미국의 어린이 또는 어린이였다면 추억의 공간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닥터 수스의 책 안으로 들어온 듯한 랜드입니다. 캣인더의 더 롤렉스, 원피쉬 투피쉬, 스니치스 그리고 오 더 플레이시스 율고 등 명작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어트랙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랜드인 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라이드들과 놀이공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미취학 아동들과 온 가족들이 주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프 아이랜더주는 동명의 책을 테마로 한 놀이공간으로 마치 책 안으로 들어온 느낌의 색감들과 상상의 동물들로 꾸며놓았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오셨다면 여기는 한 번쯤 꼭 들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플레이 에리어로 물도 만져볼 수 있어 특히 유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캣 인 더 햇은 닥터 수스의 대표작으로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한 후에 고양이가 찾아와 남매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다시 다 치우는 내용의 스토리를 나이들을 통해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Look at me! Look at me! I'm the cat with a cup and a cake on the top of my hat. 만약 6세 미만 아이와 여행을 올 계획이시라면 캣 인 더 햇 책을 한 번쯤 읽고 오신다면 이 라이드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 인 더 스카이 수스트롤리 트레인 라이드는 스니치스라는 작품의 스토리를 들으며 하늘을 달리는 트롤리 라이드입니다. 수스랜드에 오셨다면 이 라이드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트랙이 두 가지가 있으며 각기 조금 다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데요. 어차피 경치를 보느라 잘 듣게 되지는 않지만 만약 웨이트가 짧은 날에 가셨다면 두 트랙 다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모르셔도 파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웨이트가 너무 길지 않다면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원피쉬, 투피쉬, 레드피쉬, 블루피쉬는 하늘로 올라가 빙글 돌면서 복불복으로 물줄기에 맞을 수 있는 재밌는 라이드입니다. 오더 스토리즈 율히어는 닥터 수스의 책을 스토리텔러가 캐릭터들과 함께 나와 읽어주는 스토리타임 쇼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진행되니 북스토어인 올더북스 유캔 리드 옆에 있는 쇼타임 스케줄을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파크에는 스릴라이드도 많고 유니버설의 최신 라이드들인 벨로시코스터와 해그리드의 모토바이크 어드벤처가 있어 현재로서는 아주 핫한 파크인 것 같습니다. 마블 캐릭터들과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스릴라이드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닥터 수스 책들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오기에 가장 적합한 파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허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세요.